D2 유형. D2는 이렇게 생겼네요. 전체 화면을 다 쓰고 왼쪽이 200, 높이도 정해져 있고.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전체를 감싸는 건 필요 없고, 헤더 200에 650짜리 헤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만들 겁니다. 이 HTML 할 때는 어떤 게 가로 정렬인지 그건 먼저 파악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얘네는 어차피 세로로 떨어지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되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로 정렬인지 파악을 합니다. 얘랑 가로 정렬이죠.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이 안에서 가운데 정렬, 아니 가로 정렬 또 찾습니다. 이렇게 해보지요. 왼쪽에 헤더가 있고 오른쪽에는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푸터가 있네. 요 모양을 만들어요. 헤더는 위드 200에 높이가 650이었죠. 그리고 왼쪽에 있습니다. 프로 레프트. 섹션은 일단 오른쪽에 있고 프로 라이트. 그리고 크기가 요래요. 계산식을 하라고 합니다. 계산식 530을 빼라네요. 530을 빼는 게 아니고 200을 빼야죠. 200. 이거랑 요 공간을 만들 거니까 얘네들은 100%에서 200만큼만 뺀 거. 그래서 위드를 계산식으로 할 건데 컬크 100% 한 칸 띄고 빼기 200 픽셀 이렇게 적습니다. 높이는 650. 배경색을 줘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푸터는 전체를 다 쓸 거니까 위드 100%, 높이가 100픽셀, 그리고 얘도 풀 레프트, 얘도 풀 라이트 했죠. 이 푸터의 형제 중에 바로 위에 있는 형 섹션입니다. 섹션에 플롯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형한테 플롯이 있을 때는 동생도 플롯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겹치지가 않아요. 배경색을 주고 확인해 보면 배경색이 있었구나. 요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더, 섹션, 푸터. 만약에 푸터한테 플롯이 없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푸터가
위로 겹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헤더랑 섹션이 있어도 푸터한테 플롯이 없으면은 얘는 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플롯을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틀은 다 만들었으니까 헤더부터 해보죠. 헤더. 요 두 개의 틀을 만들 겁니다. 로고를 만들고, 로고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메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 거예요. 요렇게. 일자 카테고리는 4개니까 요렇게. 그래서 4개를 만들죠. 이름이 지금의 서울. 추천 여행지, 추천 여행지, 여행 정보. 그 다음 로고 자리부터 만들어요. H1으로 로고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확인을 해보지요. 로고는 제공된 로고를 삽입하라고 합니다. 시험장에서 제공해준 로고나 이미지들은 코딩하는 작업 폴더로 옮겨오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크기부터 만들까? H1의 위드는 200에 높이는 200으로 할게요. 아니 100으로 할게요. 100. 그리고 GMB, 이 GMB의 위드는 180으로 할 거고, 그리고 마진을 줘서 가운데게 할 겁니다. 마진 0과 오토. 배경색을 줘보면은 그러면 안 보이겠죠? 높이가 없으니까. 높이는 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는 작다가 마우스 올리면 펼쳐지니까 공간이 커져야 되죠. 이렇게 늘어나는 공간은 높이를 고정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를 안 줄 거지만 일단 모양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네 개인데 4개를 각각 80으로 할까? 84, 32 320으로 일단 해둘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죠? 요 거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로고한테 가서 마진 버텀 해도 되고, 이 GMB한테 마진 탑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진 버텀 30. 이제 이미지를 넣죠. 공간 크기는 다 준비됐으니까, 공간 위치는 다 준비됐으니까 내용을 넣어야죠. 이제 이렇게. 그럼 로고는 이만하게 들어갔네요. 로고가 이미지가 많이 컸네. 로고 이미지에 맞춰서 할게요. 높이를 130이네. 이미지 높이는 130으로 저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로고 쪽은 됐고, 이제 메뉴는 이 li들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li의 width는 100%고, 그러니까 180 픽셀이랑 똑같은 거죠. 높이는 80이고, 라인 하이트도 80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 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인에 있는 디자인은 본인이 할 거고 각자.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제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이만큼 만들었었는지 디자인할 때 이만하게 만들었었는지 채점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너무 크다. 60을 할게요. 60. 자, 폰트 사이즈는 24로 할 거고, 다 했네요. 이건 다 했네. 그리고 이제 GMB의 배경색이랑 높이,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색은 줘도 되겠네. 배경색은 이 색깔로 줬고, 글자색은 A 태그죠. 글자색은 A 태그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보더를 아래쪽에다가 좀 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 A 태그가 지금 작습니다. 거기가. 보더를 좁으면 알아요. 그래서 A 태그를 쓸 때는 항상 디스플레이 블럭 줘가지고 크기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야 마우스로 누르기 편하거든. 그래요. 그 다음 2차 카테고리.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여기 1차 카테고리 안쪽에다가 UL, LMB 하고 LI와 A 태그가 필요해요. 이벤트, 축제, 행사, 전시. 요렇게 잘 됐죠? 일단 여기서 보이는 이 특수 문자, 얘는 시험이니까 그냥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냥 쓰는 것보다는 HTML 특수 문자 검색하면 나오는 요 코드, 요걸 쓰는 걸 추천하는데 실제 작업할 때는
근데 시험은 뭐 상관없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근데 시험장에서는 인터넷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엔드 썼어요. 이제 LMB와 LI들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지금은 겹쳐 있는 상태예요. 요 첫 번째 1차 카테고리 안에 2차 카테고리 3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이유는 1차 카테고리에 있는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고정되어 있는 높이.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높이를 없앨 거예요. LI에 들어있는 height 60, 이 60, 이 LI에 있는 높이 60을 없애야 이 안에 들어있는 LMB만큼 LI가 커지니까. 그래서 height 60을 지웁니다. 또는 오토로 바꾸든지. 난 지울게요. 자, 지우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높이가 사라지니까 안에 들어있는 자식만큼 늘어났어요. 1차 카테고리 LI가. 구분을 좀 해볼게요. 색상을 줘서. LMB한테 색상을 줄 거예요. GMB LI의 LMB. 배경색은 이 색상. 그러면 LMB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됐죠? LMB의 LI도 뭔가 좀 바꾸지요.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이고 선을 없앨까? 보더 버텀을 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우스를 올리면 부드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자 카테고리 마우스를 올리면 LMB는 부드럽게 나타날 거니까 이 LMB의 높이를 줄이고 한 30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30만큼의 높이로 바뀌었고, 오버플로우 히든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돼서 이 바깥에 있는 2차 카테고리 이름은 숨었습니다. 30 높이 안에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을 0으로 고치면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20이면은 조금 보이고, 10이면은 더 조금 보이고, 0이면은 아예 안 보이고. 잘 됐습니다. 이제 GMB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LMB는 높이가 커질 거예요. 이 메뉴가 총 4개네. 제일 큰 게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높이가 60이니까, LI 높이가 60이니까 4개면은 6, 4, 24, 240만큼 늘어나게 합니다. 그거를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LMB한테 트랜지션 0.3초 정도 주면은 높이가 0이었던 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240이 됩니다. 그거를 부드럽게 보여주게 했어요. 이렇게.
잘 됐죠? 하이라이트도 하죠. 하이라이트. GMB의 마우스를 GMB 안에 들어있는 LI의 마우스를 올리면은 그 LI들의 배경색을 진한 색으로 되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죠? 그러면 다 했어요. 요 LNB 2차 카테고리 LNB를 복사해서 다른 데다가도 똑같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완성이 되십니다. 이대로 끝내면 되는데, 참고로 좀만 더 설명하자면, 여기 2차 카테고리 메뉴 높이는 남죠. 얘가 메뉴가 3개인데 4개짜리로 높이를 만들었으니까 240. 이 4개짜리는 높이가 딱 맞아요. 3개짜리는 하나 비고. 일단 시험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은 코드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스크립트로 안 하고 CSS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0에서 240이 되는 게 아니고, 고정되는 높이들은 없앱니다. 없앤다는 말은 오토로 한다는 거예요. 오토. LNB의 높이는 오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각자 LI만큼 높이가 만들어져 있어요. LI가 3개니까 LNB는 240이 되어 있는 상태고, LI가 3개니까 180으로 되어 있네. 여긴 4개니까 240이고, 오토라서 이 LNB의 높이를 안 줬죠. 안 줬다는 거는 높이 값을 오토로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버플로 히든 해놨죠. 그래서 높이가 자동으로 생기긴 할 건데, 아무리 커도 맥스 하이, 아무리 커도 0까지만 커져라. 맥스 하이트를 주면은 안 보입니다. 높이를 바꾼 게 아니고 그 높이의 범위를 정한 거예요. 범위. 높이는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커집니다. 근데 그 높이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LNB, 얘도 맥스 하이트 줄 건데 240을 줍니다. 그러면은 높이가 알아서 커지긴 하겠지만 3개가 들어있으면 3개만큼 커지고, 4개가 들어있으면 4개만큼 커지고, 알아서 커지겠지만 최대 240만큼만 커져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3개는 3개만큼 커지고, 4개는 4개만큼 커지고. 높이를 시험장에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뭐 맥스라는 것만 쓰면 되는 건 그러니까 쓸 사람만 쓰고, 이게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스크립트로 줄을 만들죠. CSS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CSS를 한번 해봤어요. 섹션
섹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구분을 시킬 거예요. 구분을 위랑 아래로. 그 다음 위쪽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도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만들 겁니다. 큰 파란색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섹션 태그로 요 안에 있는 위와 아래만 먼저 만들면 되겠네요. 높이는 400과 250, 400과 250. 자, 섹션 안에 탑이라 하죠. 밑에는 뭐랄까, 컨텐츠랄까? 컨텐츠라 하죠. 컨텐츠 400과 250. 이 섹션 태그 안에 들어있는 탑은 위드가 100%입니다. 그죠? 이 섹션 태그 안에 들어가는 요 위의 공간이라서 섹션 태그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꽉 차게 할 겁니다. 그 말은 100%라는 거죠. 높이는 400. 배경색을 잠깐 주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컨텐트 섹션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위드는 똑같고 높이는 250.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위에 탑 공간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랑 배너 탑 쪽에 슬라이드, 이게 슬라이드 맞나? 좌에서 우에서 좌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면 슬라이드. 이름은 뭐 맘대로 되지만 그냥 알아보기 쉽게 했습니다. 슬라이드. 그리고 오른쪽은 배너. 이 슬라이드 공간과 배너 공간의 크기를 만들면 되겠지요. 섹션 안에 들어있는 슬라이드의 위드는 이 공간에서 요만큼만 뺀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공간 100%로 해놨죠. 100%에서 230을 빼면 됩니다. 여기다가 위드 100% 아니 계산식으로 해야 되니까 컬크 100% 한 칸 띄고 한 칸은 꼭 띄어야 돼요. 빼기 한 칸 띄고 230 픽셀. 높이는 400.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부시네요. 눈부시지 않은 색으로. 자, 이렇게 오른쪽 만들면 되겠죠. 오른쪽은 배너
얘는 위드가 230 픽셀입니다. 높이는 400이고 배경색은 일단 검정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로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슬라이드랑 배너 모두 가로 정리를 합니다. 슬라이드는 플로 레프트, 배너도 플로 레프트 또는 플로 라이트, 편한 것 사이요.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얘네는 얘네는 반반인데 여백을 살짝 줄까 말까, 줄까요 말까. 디자인을 보면은 여백이 없네. 그러면 그냥 50%를 하죠. 반반. 그래서 배너 아니 컨텐트 안에 공지사항 공간이랑 갤러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간, 컨텐트 섹션 태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트 안에 들어있는 저 두 개의 공간 따로 할까요? 노틱스는 위드 50%, 높이 250, 그리고 가로 정렬이죠. 플롯 레프트, 그리고 갤러리도 똑같이 생겼어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배경색을 줘서 확인 좀 해보죠. 그러면은 틀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용만 잘 넣으면 되겠네요. 슬라이드로 가지요. 슬라이드. 자, 여기는 이미지가 3개가 있습니다. UL과 LI, 그리고 이미지스 폴더에 들어있는 슬라이드 1, 2, 3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LI 3개.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딴 것들한테 가려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UL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해 보이는 화면을 좀 고칠게요. 슬라이드에 포지션 렐레티브를 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UL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위로 올라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잘 됐죠? 그 다음 크기를 만들어야죠. UL 크기, LI 크기. 일단 이미지가 LI에 꽉 차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섹션의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UL의 이미지, LI의 이미지의 위드는 LI에 꽉 차도록 100%로 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화면은 나랑 다를 수 있어요. 제 화면은 좀 큰 해상도라서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UL 크기랑 LI 크기를 만들 거예요. UL부터. 이 UL의 크기는 이미지 3장이 들어갈 크기여야죠. 가로로. 그 말은 이 이미지 크기가 슬라이드 공간 크기랑 똑같으니까 이 이미지 크기가 여기 슬라이드 공간 크기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만한 게 3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크기만한 거 3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UL의 크기는 300% 100% 하면은 슬라이드 1개만 하죠. 근데 LI는 슬라이드 3개만 하니까 그 LI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00%를 준비를 해요. 높이를 주고 배경색을 줘볼게요. 이 뒤에 있는 거를 슬라이드 배경색은 빼고 UL 쪽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긴 게 확인이 안 되네요. 너무 커서. LI 크기부터 또 정할게요. 이 LI들의 크기는 일단 가로 정렬이니까 프로 레프트, 프로 레프트를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됐습니다. 3개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됐어요. LI 크기는 안 줘도 될까요? 일단 줄게요. 위드는 이 UL 자기 부모 크기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위에가 부모가 300이니까 얘는 100%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0%로 하게 되면은 300%에 꽉 차게 됩니다. 그죠? 자기 부모한테 꽉 차면 안 되죠. 3분의 1이어야 되죠. 자기 부모 크기에 여기 300%로 적혀 있지만 이 자식 LI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에 꽉 차려면은 100%인 거죠. 100%. 그러니까 33.3%여야 됩니다. 위드는 33.33%. 뭐 아니면 계산식으로 해도 되고, 칼크 100% 한가 띄고 나누기 3.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LI 크기는 만들어졌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는 스크립트. 대상을 줬고, 대상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UL입니다. 얘를 움직일 거니까 애니메이트.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이 UL한테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죠. 마진 레프트도 되지만 포지션을 줬다면은 마진 값들을 쓰기 전에
레프트 탑, 라이트 버텀 이런 값을 먼저 쓰는 걸 추천해요. 부족하면은 마진도 쓰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도 한번 쓰고 그래도 되는데 일단은 레프트를 쓰죠. 레프트. 이 레프트가 움직여야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얼마큼 움직일 거냐면은 요만큼 움직일 거죠. 요만큼이 자기 부모 크기, 슬라이드 공간 그 크기만큼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LI가 슬라이드 크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UL의 이동 거리는 자기 부모 크기만큼이니까 100%. 근데 이 100%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기호도 있습니다. 기호. 그래서 얘네들은 다운표나 쌍다운표로 묶어줘야 돼요. 기호가 들어간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지. 그래서 문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운표나 아니면 쌍다운표로 감싸주면 됩니다. 숫자만 썼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그러면은 결과가 딱 요만큼만 움직이네요. 잘 됐죠? 그 다음 움직인 다음에는 새로운 일을 할 겁니다. 펑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소중한 괄호를 씁니다.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움직인 다음 뭘 할 건지를 쓰는 거죠. 이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그러니까 그 영상 참고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LI를 그 중에 첫 번째 LI EQ 0번 첫 번째 LI라는 뜻이에요. 얘를 보낼 겁니다. append to 어디로 보낼 거냐면은 얘의 막내 자식으로. 이 append to는 막내 자식으로 보낸다는 뜻이니까 이 괄호 안에다가 대상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슬라이드 UL은 다시 CSS 중에 레프트 값이 아까는 움직였죠. 이쪽으로 동시에 0이 되게 합니다. 0. 이 설명도 영상에 넣어놨어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빠른가? 속도 좀 늦출게요. 속도는 이 쉼표 뒤에 1000 쓰면 1초입니다. 1초. 그리고 펑션 쓰려면은 또 쉼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죠? 이제 얘네들을 반복시킬 거예요. set interval 반복시키는 명령어 펑션 괄호 닫고 꼬랑 괄호 안에 중 괄호 안에 반복시킬 코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초마다 반복시킬 거니까 여기다가 set interval 쪽 코드에다가 쉼표 쓰고 2초라고 쓰면 2초마다 여기 있는 게 반복이 되라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됐죠? 마무리로 슬라이드로 가서 오버플로우 히드는 줘가지고 슬라이드 안쪽에서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크니까 좀 머리가 아프네. 3초로 좀 낫네요. 어쨌든 3초 이내로 하라고 했으니까 2초나 3초로 하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배너는 저렇게 생겼네요.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 제목이 들어갈 공간, 내용이 들어갈 공간, 그리고 아이콘이 들어갈 공간. 디자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HTML로 가서 여기 배너 차례대로 놓지요. 저기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이미지를 넣지요. 그 다음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제목은 H2로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그냥 div로 하죠. 이렇게 작은 단락은 p태그라는 게 있는데 p태그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 태그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div 태그 썼어요. 그리고 아이콘 이미지 얘도 그냥 이미지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태그를 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이니까. 그리고 둘 다 이미지인데 박스가 있구나. 박스가 있네. 박스. 그러면은 요 화살표 이미지는 공간을 만들죠. 공간. 이번에도 div로 하겠습니다. 에로우 이렇게 일단 배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가운데 정렬을 할 겁니다. 텍스트라인 센터 주면은 이렇게 모두 가운데로 가고 사이즈만 잘 맞추죠. 아이콘 이미지부터 크기를 맞출 건데 이게 이미지가 두 개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요 위에 아이콘 이미지에다가 클래스를 줘서 사이즈를 따로 적용되게 하지요. 배너 안에 들어있는 아이콘 클래스는 width 30. 너무 작네요. 디자인을 75로 했습니다. 75. 그 다음 간격이 있는데 마진 위아래 20 주고 좌우는 안 줄게요. 그래서 여기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제 글자 색상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H2에다가
글자 색상 흰색, 그리고 div 얘도 흰색. 폰트 사이즈는 좀 차이 나게 24와 18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됐어요. 간격을 좀 만들게요. H2에다가 마진 버텀 20을 줘서 간격을 만들었어요. 잘 됐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공간, 배너 안에 들어있는 arrow 클래스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165에 70 정도. 색상은 요거 165에 70, 위드 165에 높이 70, 배경색은 이 색깔.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가운데 가야 되니까 마진 0과 오토. 잘 됐죠? 간격이 너무 글자랑 너무 붙어 있네요. 얘도 떨어뜨리죠. 그러면 위에 div한테 마진 버텀 20픽셀 줘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미지는 건들 필요가 없는데 건들까요? 그래도 위치를 좀 가운데로 보내게. 이 이미지는 이 배너한테 준 텍스트 얼라인 센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한테 마진탑 한 10 정도 줘서 여기서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대충 맞추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하긴 했는데 이 배너는 배경색 넣고 이미지에 배경색 넣고 안 들어갔어요. 배너가 슬라이드가 있고 배너의 크기가 없구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배경색을 저 색으로 바꾸고 이 위에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이왕이면 이 배너 밑으로 옮기고, 그리고 얘네 둘은 똑같은 거니까 옮기죠. 얘를 이쪽으로. 이 똑같은 클래스를 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게 원래 우선시 되는데 위에 거는 더 자세히 적혀 있죠? 이 배너의 부모가 누군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게 더 우선시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르면 넘어가는, 어디론가 넘어가는 배너라서, 그죠? 요거를 클릭할 수 있어야죠. 클릭할 수 있으려면은 얘는 A 태그로 하면 됩니다. A 태그. 그래서 div 태그 말고 A 태그로. 근데 A 태그 쓸 때는 href랑 샵을 넣어서 꼭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손가락이 되게 A 태그로 잘 만들었는데, 그죠? 근데 A 태그는 모양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태그는 공간 태그가 아니라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A 태그는 공간 태그를 만들 수 없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태그입니다.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써줘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태그들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떤 태그들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외우려고 한다면 일단 글자 관련된 태그들은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 인라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입니다. 글자와 관련된 태그들. 그래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위드 하이트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고 싶으면은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위드 하이트 적용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위드랑 하이트를 주고 배경색이나 보더를 줬는데 모양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그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태그라고 의심을 하고 얘를 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럭. 외우지 않고 그냥 일단 사이즈를 줘보고 사이즈가 안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배너는 끝났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여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드 50%, 갤러리도 위드 50%.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제목이 들어갈 공간이랑 내용이 들어갈 공간, 제목이 들어갈 공간이랑 내용이 들어갈 공간, 요거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HTML로 가서 제목이 들어갈 공간,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내용이 들어갈 공간, UL로 하죠. UL. 내용이, 공지사항은 4개가 있으니까 링크도 걸어야 되고 해서 li가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갤러리는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 모양을 만들지요. 섹션에, 아니 그냥 노틱스로 할게요. 노틱스의 H2는 이게 높이가 전체가 250이니까 공간 250을 잘 활용해야죠. 얘는 높이를 40으로 할게요.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40을 줄게요.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 UL, 내용이 들어갈 UL. 얘는 위드 100%의 높이가 200. 보도를 줘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복사해서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 거예요.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UL까지는 생긴 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li가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li에는 제목이 들어갈 공간이랑 날짜가 들어갈 공간, 그러니까 요 안에는 제목이 들어갈 공간, 날짜가 들어갈 공간. 제목을 넣고 날짜를 넣어요. 미래로 하자. 미래.
노틱스 안에 들어있는 li는 총 4개 4개니까 개당 50씩 하죠. 높이 50에 라인 하잇 50 픽셀, 위드는 100%로 해서 UL에 꽉 차게 하고, 보더 버텀을 줘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을 좀 빼겠습니다. 갤러리의 배경도 빼고, 섹션 컨텐트, 섹션의 배경이 있으니까 섹션 배경 지우고, 선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제목과 날짜는 가로 정렬이죠. 그래서 타이틀은 플로 레프트고, 날짜는 플롯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잘 됐죠? 크기는 안 줘도 되는데 주겠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주겠습니다. 위드 80% 주고, 타이틀은, 날짜는 위드 20%를 줄게요. 요렇게.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요 내용을 복사해서 밑에 있는 li들한테도 집어넣으면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 갤러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i 안에 이미지와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li 안에 a 태그 안에 이미지와 이미지랑 제목, 요게 각각의 a 태그에 모두 있습니다. (2번) (3번) 보물찾기 여행, 진정한 보물,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 li의 크기를 정해야죠. li는 크기가 200에 130, 위드 200에 높이 130, 백그라운드 주고 가로 정렬을 시키지요. 그리고 여백은 이만해요. 77 정도, 마진 라이트 77. 그러면 결과가 보이지 않네. 이미지한테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이미지 크기를 li에 꽉 차게 할 겁니다. 그래서 li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위드를 100%를 줘서 꽉 차게 해요. 글 제목도 가운데로 갈 거니까, li 안에서 가운데로 갈 거니까 li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보드를 빼고 끝내지요.
다음 푸터는 로고, 주소, 패밀리 사이트. 자, 디자인은 이렇게 놨어요. 로고, 회사 주소, 패밀리 사이트. 가로 정렬이고 크기는 한 200. 주소는 얘도 퍼센트로 할까? 얘도 퍼센트로 하죠. 부터로 가서 제목이 들어갈 공간 만들고, 그리고 주소가 들어갈 공간 만들고,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들어갈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가로 정렬이고, 얘는 위드가 200에 높이는 한 50 정도 주고 왼쪽에 있습니다. 플로 레프트. 배경색을 일단 주고, 그 다음 어드레스. 얘는 위드를 5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높이도 50픽셀 정도 주고 플로 레프트. 그 다음 푸터의 패밀리 사이트. 이 패밀리 사이트는 위드 얘도 200 정도 하겠습니다. 높이도 얘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주고, 얘는 오른쪽에 플로 라이트.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얘는 50% 정도 넉넉하게 공간이 남도록 200과 200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중에 이만큼 정도 남도록 대충 좀 작게 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좀 내려야 되니까 모두 맞은 탑 줘서 내리고, 그리고 로고에서 오른쪽에 주소를 좀 밀어서 여백을 만들겠습니다. 얘한테 마진 탑 25에 마진 라이트 10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됐네요. 어드레스도 마진 탑 25, 패밀리도 마진 탑 25. 잘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 넣고, 그리고 어드레스 내용 넣고,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는 얘네부터 하고 할게요. 얘네부터 하고, 일단 이미지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장할 때 크게 저장했기 때문에 높이를, 그래서 어드레스에 H1에 높이를 그냥 100으로 하고, 그리고 마진탑 25 준 거를 빼겠습니다. 잘 됐죠? 배경색 빼고, 그리고 어드레스는 글씨가 흰색으로, 얘는 이대로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두 줄이지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사이트는 이런 화살표 없고 그냥 요만한 공간에 패밀리 사이트 3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 모양이 더 쉬워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저 태그는 셀렉트 태그라고 해요. 셀렉트 태그, 셀렉트 그리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소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요게 한 세트. 패밀리 사이트. 이게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 다음도 있을 거고 시험장에서 알려준 그 패밀리 사이트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패밀리 사이트를 만드는데 이 셀렉트 태그를 안 쓰고 div랑 a 태그로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쉬우니까 이것만 적으면 끝나는 거라서 이 태그를 한번 써봤어요. 만약에 시험장에 있는 문제 중에 링크를 걸어야 한다면 얘네한테 그럼 스크립트로 걸면 되지만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럴 때는 그냥 공간에다가 a 태그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생긴 거는 마음대로 제일 편한 대로. 그리고 모양을 만들게요. 부터 안에 패밀리 안에 들어있는 셀렉트 태그는 위드가 한 150이고 높이가 한 50으로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다 하긴 했는데 마무리로 꼭 얘를 지워야 돼요. 이걸 지우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아니면은 여기다가 아무거나 써도 돼요. K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에러가 안 나요. 얘를 이렇게 없애버리든지 뭔가를 쓰던지 그러면 됩니다. 그럼 부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지금 만들다 보니까 맨 위에 요걸 빼먹었습니다.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요거 빼먹으면은 에러랍니다. 에러. 서울 구석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얘부터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터까지 끝. 마지막으로 팝업. 팝업은 모달이 있습니다. 모달. 반투명한 검은색. 그 위에 팝업. 요렇게. HTML로 가서 팝업을 만들죠. 푸터 밑에다가 일단 모달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모달로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팝업이 있어요. 그 안에 제목이 있고 소문 서울 보물 찾기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div로 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닫기 버튼은 a 태그 닫기 HTML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S로 가서 모양을 만들어요. 모달 공간은 화면 가득 차고 다른 애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포지션 애솔루트로 줘야 되고 그리고 화면 가득 차니까 위드 100%에 높이
100%. 그리고 배경색을 줘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죠? 그 다음에 반투명 오파시티 0.5 정도. 그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팝업, 모달 안에 들어있는 팝업, 얘도 앱솔루트로 띄울 거고, 위드는 400에 높이는 300으로 할 거고, 배경 색상은 이 색깔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반투명이었어요. 반투명. 왜냐하면은 이 오파시티는 자식까지, 그러니까 모달 안에 들어있는 이 자손들 모두 반투명해집니다. 같이 반투명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쓰면 안 되고 배경색 자체를 반투명하게 할 겁니다. 배경색은 RGBA라는 걸로 가로 열고 반투명하게 줄 수가 있어요. 일단 RGB는 레드, 그린, 블루. 그냥 공식처럼 외워도 됩니다. 검은색은 요거 000. 포토샵에서 잠깐 확인해 보면 검은색일 때 이렇게 RGB라는 색상이 000입니다. 000. 그래서 000 쓴 거고, 맨 뒤에 A는 알파 값이라고 해가지고 투명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번째는 0.5. 그럼 0.5, 50% 정도로 투명해져요. 요렇게. 얘는 반투명한데 얘는 안 그러죠?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레프트, 이번에는 화면 가운데로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 50%를 주고 탑 50%를 줘서 위치를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그 다음 이 팝업도 화면 우리 눈의 가운데로 보내고 싶으면은 이 팝업의 반만큼만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왼쪽으로. 또 반만큼만 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팝업은 이렇게 가운데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라는 걸로 가운데로 가면 되지만, 그럼 그것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마진 값이 있습니다. 이 마진 값으로 마이너스 200, 자기 크기의 반만큼만, 그리고 마진 탑 마이너스 150, 자기 높이의 반만큼만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보냈어요. 여백도 좀 줄게요. 패딩 20픽셀로 여백을 만들었고, 나머지의 모양도 만들겠습니다. H2는 글씨 색상이 흰색, 폰트 사이즈 24, 그리고 마진 버텀 20 정도 줘서 여백을 만들었고, 팝업은 컬러가 흰색,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정도. 그래서 내용도 준비됐습니다. 버튼, 이 A 태그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붙일 거예요. 오른쪽으로부터 20픽셀 떨어뜨리고 밑으로부터 20픽셀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경색을 주고 글씨도 흰색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패딩으로 위아래 20, 좌우 40 해서 버튼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일단 이제 숨겨둘 거니까 모달에 디스플레이 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스크립트로 가서 팝업을 이제 띄우지요. 이 팝업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할 경우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의 첫 번째 공지사항 노틱스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 중에 li 첫 번째 li니까 EQ0번 대상을 적고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쓰고 클릭하면 실행하시오 그 중괄호 안에다가 실행할 거 씁니다. 모달을 보여라. 팝업이 모달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달만 숨겼다가 모달만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에러에 클릭하면 보입니다. 닫혀라 하니까 얘랑 똑같이 쓰고 대상만 바꿔주면 되죠. 대상은 팝업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몇 번째인지는 필요 없으니까 EQ는 지우고 그리고 모달을 반대로 숨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D-2번 자, 끝났는데 참고로 화면 크기를 줄였을 때 이게 깨집니다. 근데 시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반응형 시험이 아니고 퍼센트를 쓸 수 있는지를 본 시험이기 때문에 깨지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도 좀 바꿔볼까? 요게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갤러리의 li 여기 마진 라이트 77 줬는데 얘를 좀 줄일게요. 30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좀 늦게 떨어집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작아지면서 생기는 이 틈은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혹시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ABCD 2 유형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줄여도 이런 틈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줄여도 화면이 틈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혹시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